그 사람이 좋아하던 곡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는) 외국의 다양한 음악들이 각기 전성기를 누릴 때였고 악단을 통해 그 음악들이 소개되던 시절입니다. 탱고 음악도 많이 했죠. 그때는 그 탱고가 굉장히 유행됐었어요. 탱고 음악도 많이 했고 그 당시 그 댄스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스케이팅 왈스, 폴카, 탱고 요 세 가지 그 춤이 굉장히 유행할 때거든요. 그분이 그 만만치가 않다는 거는 그분이 만만한 가수가 아니라는 것은 드럼의 명수였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굉장히 건방진 거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가수가 악기를 다룬다는 거,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거는 노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드럼을 치며 노래했습니다. 드럼이란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가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럼을 아마 13살 땐가부터 시작했어요. 드럼이 치고 싶었어요, 굉장히. 나는 그 사람, 이게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사노바로 한다 치면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렇게 쪼개지죠.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러니까 음악이 달라져요, 노래가. 그냥 스윙으로 했을 때는 그 4박자로, 그 다음에 보사노바로 했을 때는 8로 쪼개게 되게 되는 거죠. 그분은 4분의 1을 하지만 그게 탱고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스윙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거를 이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죠. 경 없는 싸늘한 이 거리 주린배를 안고 가수에게 있어 리듬감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드럼을 치며 익힌 다양한 리듬이 그 사람의 노래를 자유롭게 한 겁니다. 배우는 이제 창작성을 갖고 있었고 창작성을 가진 이제 트로트풍이라 그래서 배우만이 갖는 음악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가수를 내가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배우만치만 부르는 가수가 있다면 제가 엄청 좋아하죠. 또 사랑이라면 지금 듣는 노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모창 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노래가 개성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음반사들의 욕심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신행일 씨는 결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흉내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를 비슷하게 한다 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뭐 흉내를 조금 내다 보니까 한 것이지, 감히 내가 배우신 노래를 뭐 그렇게 잘 부른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도 참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제가 그 좋은 노래를 망쳐놨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영남 씨 집에 배호의 노래를 가장 비슷하게 부른다는 가수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의 창법을 놓고 한바탕 얘기가 오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누가 사랑을 아름답게 하나 이런 발성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벌써 마지막 입술이라든가 이거 보면 그 얼마나 사무치 이렇게 막 밑에서 끌어온 그런 창법을 썼거든요. 그 풀톤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아주 진짜 대단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하고 똑같이 이분하고 박명설하고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분 노래 들으면 이게 도레미 솔라솔인지 시도레미 화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박명설 씨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문이 미인지 환지 어떻게 보면 전부 중간에 음이지. 전부 중간음이야. 엘비스 프레슬리. Love me tender 하면 이게 솔도 시도 이건지 뭐 미도 시 이건지 어떤 기계로 따지면 음정이 가는 가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인간 소리를 낸 거예요. 인간의 소리. 자기가 음악을 창조하는 겁니다. 시를 읊고 음악을 그냥 만들어내는 그냥 거예요. 만들어내서 뱉어내는 거였어요. 뱉어내는 거지. 배호 선배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신행일, 주영국, 조영남이 사중창으로 돌아가는 상박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오시죠. 시작해 주세요. 영국 씨. 그 준비는 없는데 해일 씨.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비에 젖어 한숨 짓는 비어있는 저 한 자리가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세 사람의 합창 소리가 그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주니까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전문 연구기관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고향 뭐 이거잖아요, 그죠? 먼저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한 가수와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처음에 목소리가 끌리듯이 시작을 하는데 이 저주파 톤에서 보면은 여기는 바이브레이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차이점은 소리의 떨림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브레이션하는 창법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흰색 부분이 있죠. 이 밝은 부분이 두드러지게 얻어지고 역시 중음에서도 바이브레이션이 나타나고 고음에서도 역시 바이브레이션 처리가 얻어지는 소리 패턴에서 보면은 저주파의 바이브레이션만 내는 가수가 있고요. 또 고주파만 또 유달리 그 바이브레이션을 엄높이 높은 쪽에 바이브레이션 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입안에서 바이브레이션 낼 때는 고주파에서 많이 나오고 이 목젖이라든가 이런 성대 바이브레이션 이걸 내는 사람은 저주파 바이브레이션이 많은데 배우의 노래에서는
두 바이브레이션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 노래가 이어지는 아주 이번엔 이 자연스러운 모창 가수 그 신행일 그 씨와 있으면 같은 뭐 노래 잠시 같은 소절에서 하면 비교해 바로 봤습니다. 노래에 들어가고 줄 몰라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소리 떨림이 일어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악기로 치면은 베이스, 뭐 예를 들면 첼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합주하는 듯한 이런 음색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이 스펙트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수나 이런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가수는 참 특별한 가수예요. 예, 특별한 가수고, 예, 참 이제 이런 거죠. 정말 독자적으로 어느 사람과도 비슷하지 않은 자기 창법, 예? 영역을 갖고. 예, 자기만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었고. 안개 낀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송 거목을 말없이 그 사람의 노래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울고만 있을까 비 내리는 비에 젖어 한숨을 토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쓸쓸히 돌아서는 사나이들. 그들은 혹시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나이 두 뺨을 흠뻑 적시고 말없이 떠난 사람아 한번 배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찡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요동치는 속에서 요동친다 그런 감정을 얻거든요.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대. 그래도 그 양반 노래만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가.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제 진짜 뭐 술 한잔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부림쳐 울고 싶네 소리치며 울고 싶네 아무리 흐느끼며 울어도 소용없는 이 마음 누가 아냐 어쩐지 울고만 싶어